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내 배우자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인생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30해를 넘기자 더 이상 의심할 이유도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 날,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분명한 하루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장례식이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픔조차 익숙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들어온 한 조문객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평생 매일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사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아침 세면대 앞에서 보았던 바로 제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장례식이라는 상황이 만든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큰 슬픔 앞에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착각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명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은 제 이름과 단 한 글자만 달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저를 노려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인생 위에 겹쳐 놓여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믿고 살아온 평범한 결혼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의 아내였는지, 아니, 누구로 살아왔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들춰보게 만들 첫 번째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남편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 점이 오히려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괜히 말이 많은 사람보다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더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그 사람은 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자는 말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침묵이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35년. 우리는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학비를 걱정하고 집 대출을 갚느라 허리를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어느새 병원에 함께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아서 다행이다. 그 말에는 사랑보다도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 불행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작은 감사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으면 조용했고 밖에서는 늘 바빴습니다. 출장이 잦았지만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생이 많다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작은 균열은 있었습니다. 서류는 늘 잠긴 서랍 안에 넣어두었고 제가 가까이 가면 무심한 듯 서랍을 밀어넣곤 했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부부 사이를 좀먹는다고 배웠고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사람에게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자기 인생의 무게를 혼자 견디고 있겠지. 그 생각이 저를 더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날 나타난 그 여자는 제가 쌓아 올린 믿음의 벽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과거의 장면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날짜, 설명되지 않던 공백, 말없이 사라졌다 돌아오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서랍 앞에 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온 일을 이제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여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믿어온 평범한 결혼이 겉보기만 평범했을 뿐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안은 생각보다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도 않았고 서류들은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이 서랍을 열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드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익숙한 형식의 문서였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장이었습니다. 주소가 달랐고 배우자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름만큼은 두 장 모두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글자를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기록과 보험 서류,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길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웃고 있었고 어색함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두 여자는 지금의 나와 장례식장에서 마주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장면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던 시간들, 말없이 비워두었던 공백들, 늘 분리되어 있던 서류와 통장들, 그 모든 것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조용히 연결되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진 속 얼굴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내가 살았던 시간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그 여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제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전화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말입니다.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시간을 살았습니다. 같은 말에 위로받았고 같은 약속을 믿었고 같은 방식으로 늙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갈라놓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불안은 의심이 되었고 의심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확인이라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며 조용히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말입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삶을 우연히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분리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단 한 명의 아내만 존재하도록 만들었고 다른 한 명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주소도 통장도 병원 기록도 서로 닿지 않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아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살고 있으되 증명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남편이 남긴 모든 흔적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날짜를 맞추고 각자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차례차례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 그곳에서야 허락받은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였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법정 안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차분했고 법은 감정을 위로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은 바로잡혔고 숨겨졌던 관계는 공식 문서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구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 있을 때 피하려 했던 책임을 죽어서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재산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세상 앞에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비로소 제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 라디오를 켜두고 잠들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없으면 존재까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제 숨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은행에 갑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합니다. 사진관에서는 굳이 고개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설명되지 않는 저 자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만난 일을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거짓된 평온에서 빠져나오라는 늦은 초대장이었습니다. 아프고 무너지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저는 끝내 제 얼굴로 살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무서웠던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묻지 않기로 한 선택, 외면하기로 한 불안,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시간들, 그 침묵이 저를 가장 오래 가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버티기 힘든 순간에 우리 앞에 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서게 만들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라도 자기 인생을 되찾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느껴진다면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 다시 자기 얼굴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저는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참고 많은 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괜히 흔들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까지 침묵을 허락하는 않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늦은 순간, 가장 아픈 방식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아파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늦게라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용기, 자기 얼굴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나이에 가장 값진 결심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삶 어딘가에 있을 법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